들어서 블록 속으로. 네, 안녕하세요. 길벗입니다. 오늘도 들어서 블록 속으로 들어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엘살바도르가 지난 1년 동안 하루에 1BTC를 구매했다고 가정했을 때 엘살바도르는 현재 총 2744BTC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엘살바도르의 BTC 미실현 손실은 약 1600만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고 전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같은 전제 하에 평균 매수가는 41,800달러 수준이다. 미실현 손실이 적지 않은 규모지만 아직 상황이 최악에 치달았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앞서 나입 부켈레 대통령은 지난 11월 앞으로 매일 1BTC씩 매수하는 국가 차원의 적립식 매수 DCA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사실 엘살바도르가 이제 BTC를 이제 법정 화폐로 지정하고 이제 도입을 한지 이제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또 국가 차원의 이제 이 손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또 발생했네요. 이건 사실 이제 엘살바도르가 법정화폐로 BTC를 법정화폐로 지정한다고 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기 때문에 크게 놀랍지는 않습니다만 이걸 엘살바도르가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국 NYDFS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가운데 거래소의 토큰 상장 및 상장 폐지 절차에도 적극 개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NYDFS는 현지 시간 15일 암호화폐 기업에 적용되는 토큰 상장 및 상장 폐지 지침을 공개하고 이를 즉각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당국은 9월 초안을 제시했으며 2달간의 공공협의를 거쳐 이번 지침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기업들은 내달 8일까지 내부 상장 및 상장 폐지 정책 초안을 내년 1월 31일까지 최종안을 규제기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NYDFS가 상장 규정을 승인하면 기업은 자율 암호화폐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고요. 내부 상장 규정 승인을 받지 못한 기업은 당국 그린리스크 등록 암호화폐만 취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규 지침에는 초안에서 제시한 토큰 상장 절차 거버넌스, 토큰 리스크 평가, 토큰 모니터링 절차, 상장 폐지 영향 이벤트 사전 통지, 상장 폐지 결정 방법에 더해 위험 평가 기준, 개인 투자자 보호 요건 등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NYDFS는 개인 투자자 보호 수단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광범위한 피드백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더 명확한 지침과 맞춤형 위험 평가 수단을 언급했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이어 일부에서는 상장 폐지 사전 통지 의무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수정 지침에서는 긴급 상황에 한해 사전 통지 예외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금융 당국의 이런 이제 지침 이런 것들이 점차 이제 정해져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하루빨리 이런 걸 좀 정해야 할 텐데, 사실 이제 미국은 워낙 이제 나라가 크니까 주 단위의 규제로도 좀 엄청난 큰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어떤 지역에서 규제안을 낸다고 해서 그게 좀 광범위하게 이게 통제가 가능하다고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역 단위가 아니라 좀 국가 차원에서 하루빨리 관련 지침이 여러 개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이제 주제와 또 관련된 소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다소 이제 길 수 있지만 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채택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현금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현지 시간 15일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에서 CBDC가 안전하고 저렴한 현금 대체제가 될 수 있다면서 CBDC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그는 CBDC는 유통비용이 많이 드는 섬나라에서 현금을 대체하고 은행계좌 보유율이 낮은 지역에서 금융 포괄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선진 경제에서는 탄력성을 더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날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변화의 바람을 따르고 CBDC 사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던 2018년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전 총재의 연설을 이용하며 5년이 지난 현재 CBDC 여정의 최근 현황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국가들은 실제로 CBDC 항해를 시작했다면서 많은 국가들이 CBDC를 연구하고 개발을 위한 규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아직 목적지에 도달한 건 아니라면서 여전히 혁신의 여지가 많고 활용 사례에 대한 불확실성도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IMF 총재는 지금은 돌아갈 때가 아니다 라며 각국 통화당국의 지속적인 CBDC 연구 개발을 촉구했다고 하는데요.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CBDC 활용 사례가 명확하지 않은 국가들이 있겠지만 미래 CBDC 도입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한다면서 공공부문은 미래의 CBDC 관련 결제 플랫폼을 배치하기 위해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설계 초기부터 CBDC를 활용한 국경 간 결제 지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아울러 인공지능이 정확한 신용점수와 개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CBDC의 강점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신용점수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포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 문해력이 낮은 이들에게 맞춤형 지원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다만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을 보호하고 내재된 편향을 방지하여 불평등을 영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신중하게 관리한다면 인공지능이 이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IMF에 따르면 전 세계 60%에 해당하는 약 100여 개 국가가 CBDC를 실험하고 있는데요. IMF는 9월 보고서에서 CBDC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이미 여러 중앙은행들이 시범 출시하거나 정식 발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애틀랜틱 카운슬 데이터에 따르면 6월 기준 CBDC를 정식 발행한 국가는 11곳이라고 하는데요. 바하마, 자메이카, 나이지리아는 소매 CBDC를 제공하고 있다고도 하네요. 53개국은 발전된 연구개발 단계를 밟고 있으며 46개국은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 국제결제은행 BIS의 설문조사에서는 86개 중앙은행 중 93%가 CBDC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으며 58%는 중단기적으로 소매 CBDC 발행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BIS는 최근 연구에서도 CBDC를 통한 국경 간 결제는 설계 방식 및 규제에 따라 외화 획득, 보관, 지출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긍정 평가를 내놨다고 합니다. 네. 이
기사 내용만 놓고 보면 CBDC가 굉장히 이제 글로벌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또한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실제로 시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상용화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이게 CBDC가 사실 중앙에서 발행하는 화폐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정신에 뭐 맞지 않는다, 뭐 상관없다, 뭐 이런 논란들이 꾸준히 있어 왔는데, 과연 이러한 현상이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크립토와 블록체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체스님, 기린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기로 하고, 오늘 들어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324화. 오늘도 체스님,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체스님과 저의 한 주간 소식은 거의 퉁쳐서 하면 될 것 같아서. 아니, 말씀하시죠. 저는 딴 얘기 하려고. 뭔데요? 말씀하시죠. 저는 진격의 거인 이제 완결을, 네. 지난주에 제가 입을 잘못 털어가지고. 네. 넷플릭스에 공식적으로 나왔고요. 네. 정말 띵작입니다. 마지막도 되게 아주 여운이 잘 남게끔 이렇게 봤고요. 네. 그것보다 더 여운이 남는 이제 한국 시리즈 우승을 보긴 했는데, 네. 고민이에요. 기념품을 뭘 살지 진짜 고민이에요. 굿즈가. 네. 후드티랑 티셔츠, 그다음 배지, 야구복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 후드티 이런 거를 사게 되면은 몇 번 입지도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야구장 갈 때도 못 입고, 네. 결국에는 일상으로 입어야 되는데, 지금이야 기념이지만 집 근처 돌아다닐 때 그거 입고 다니면은 뭔가 되게 아저씨 같고 좀 그래서 의류가 좀 의외로. 그리고 후드티는 가을에만 입을 수 있어서, 네. 야구 시즌이 개막한다고 해도 네. 가을 야구 가지 않는 한 입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후보군에 있는 게 이제 배지가 이제 유니폼에 달 수 있으니까 기념 배지 같은 경우는 전시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야구공 기념구 있잖아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의류는 제가 봤을 때는 곧 의류함 가게. 점퍼가 안 나오나요? 점퍼가 나오는 점퍼 괜찮지 않아요? 점퍼는 괜찮은데 이 유광 잠바가 입고 다니기 너무 창피해. 아니 왜 우승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LG 팬끼리는 괜찮은데 그걸 입고서는 디자인 자체가 집 근처 그거 돌아다니면은 진짜 아저씨 같거든요. 평상복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뭐 살까 하다가 냉정하게 생각해보는 거죠. 이걸 입으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약간 느낌이 그건가요? 약간 술 취한 아저씨 같은 느낌의 잠바. 그러니까 그거 입으면은 포차 같은 데 가가지고 아저씨들 막걸리 이렇게 병나발 불고 이런 아저씨들이 보통 이제 그거를 입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좀 그런 거예요. 예를 회사에서 사복으로 점퍼를 맞췄는데 그거 입고 평상시에 다니는 거 같은 느낌인 거죠. 제가 그걸 하면 당했잖아요. 회사에서. 네. 네, 그래가지고 막 너무 좋다가도 하나씩 이제 이거 사면 어떻게 될까 계속 지어나가니까 막상 살 게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배지랑 야구공 사게 되지 않을까 지금 근데 그거 입지 않나요? 유니폼에 박을 수 있는 패치. 네. 패치도 10,000원인데 제가 유니폼을 안 입게 되더라고요. 같은 이유예요. 유니폼만 입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들고 다녀야 되는데 야구장 갈 때가 보통 이제 회사 끝나고 가거나 주말 아니면은 거의 챙겨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거 챙겨가기 귀찮은 거야.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패치가 가장 좋았던 거는, 그러니까 기념품 공이나 이런 거, 배지? 이런 것도 좋은데, 패치는 그 유니폼 자체를 그냥 전시 보관도 할 수 있고, 필요할 때 내가 입고서 응원도 갈 수 있단 말이죠. 활용도가 있으면서 전시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후드티나 이런 거는 이제 많이 해지고 몇 번 빨면은 막 이러는데,
유니폼은 이제 어차피 많이 입을 일이 없어서 그리고 기능성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막 해지지가 않아요. 빨래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래서 좀 여러모로 활용도 높은 거는 이제 유니폼이 또 상징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야구에서 안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저는 근데 후드티 이런 것보다는 저도 뭐 이런 게 뭐 근데 만약에 좀 바람막이 이런 게 나왔다. 우승기념 바람막이나 이런 아, 그건 안 나왔어요. 그냥 앞으로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도. 아니, 우승기념 거는, 우승기념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 정해져 있어요. 상품이. 그러니까, 뭐 내년에 우승하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예 LG에서 이렇게 할 거다 발표가 났어요. 더 만들지 않을까요? 반응이 막 여기저기서 콜라보 요청이 와가지고. 뭐 그럴 수는 있지. 비공식적으로도 그런 비공식적인 건 있긴 있어요. 네. 안 살라고요. 아무튼 저는 패치 정도. 네. 그거 언제 달아보겠습니까, 우리가. 패치 정도는 아무튼. 저는 유니폼 사도 그거를 입고 나가기가 좀 꺼려지긴 하더라고요. 비싸기도 하고 해지니까. 저는 이제 챙겨가서 경기장에서 입고 경기 끝나고는 그냥 입은 채로 돌아가요. 집에. 어차피 이제 야구 다 보고 이제 왜냐면 그때는 지하철에 다 유니폼 입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유니폼 입고 지하철에 있으니까 뭐 나만 이거 입고 있어서 뭐 막 쪽팔리거나 그런 게 없는 제 거예요. 유니폼 이름 새긴 게 봉준군이라. 박영택 있으니까 박영택도. 아니, 봉준군은 뭔가, 거기에 우승 배지 달려가지고. 공열사님.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고. 저는 그 주말에 더 마블스 화제의 신작. 근데 그거 화제의 신작 딱 맞아요? 듣는 순간에 이거는 망작인 거를 망작이 문득. 네, 뭐 저게 명작이 안 하고 신작이 한 이유는 네. 이제 뭐 아시다시피. 네. 아니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잖아요. 어떤 뭐 정치적인 뭐 네. 쏠림이 있을 것이다. 약간. 네.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저는 잘 못 느꼈고. 젠더 이슈가 제일 컸잖아요. 근데 뭐 그 안에서 뭐 그런 것들을 다뤘다고 저는 느끼지는 않았어요. 여배우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네. 그냥 영화였는데 영화 자체를 조금 잘 못 만든 거에 가깝다. 뭐 네. 그냥 뭐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뭐 그런 젠더 이슈 이런 거로는 느껴지지 않았고 영화 자체가 조금 잘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았다. 그거 제외하고는 아주 전체적인 얼개는 그래도 잘 잡고 나온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약간 그 세부적인 스토리를 잘 이렇게 관심이 없으셨나요? 다 필요 없고요. 5점 만점에 몇 점인지 말씀하시면 딱 맞습니다. 2점. 아니 솔직히 한 1점 줄고 하다가 아니 말씀하신 거는 그래도 한 3점은 될 것 같은데 2점짜리 대평을 이렇게 얘기하다. 2점은 이제 밥 흘리면서 준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거 젠더 이슈나 정치 이슈도 만약에 있었으면 아예 평점을 안 주셨겠네. 얘기 안 하겠죠 아마. 네. 네, 얘기하기 좀 꺼려지는 이슈니까. 네. 아무튼 근데 좀 마블이 좀 전체적으로 이제 세대 교체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아이언맨도 후계자가 나오고 뭐 막 여러 이제 기존 히어로들의 후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의 여성 히어로들로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 히로인이죠, 히로인.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사실 뭐 그렇게 그런 걸로 막 따져가면서 영화 볼 것 같으면 사실 안 보고 말죠. 그 돈 내고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사실 뭐 재밌으면 장땡이거든요. 네, 그럼요. 재밌으면 재밌으면 장땡인데 되지. 이제 영화를 못 만들어가지고 사실 그게 저는 이제 그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니 뭐 여배우들이 많이 나오면 뭐 재밌죠. 뭐 네. 상관없어요. 뭐 네. 누가 나오든 뭐 남자만 나오든 영화 네. 뭐 아무 상관없는데 영화 자체가 조금 네. 감독님께서 조금 더 네. 뭐 누가 문제가 될까 아무튼 좀 퀄리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팬들도 너무 이런 거를 영화 외적인 막 정치 요소, 젠더 요소로 막 자꾸 발전시키지 마시고 영화 관계자들도 이게 정치 이슈, 젠더 이슈 때문에 망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여기 박서준. 아 맞다 그 얘기를 안 했네. 네. 아 정말 충격적인. 한 2분 나온다는데. 제가 그렇네. 네. 그 박서준 나온 그 짤을 제가 그 폴리곤에서 NFT로 만들었거든요.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이거는 기념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언제 그걸 만들었어요? 그 영화관에서 봤을 텐데. 이제 그 짤이 돌아다니니까 이제 후기로 이제 그냥 내가 보관해야겠다. 누가 그런 거 올렸더라고요. 음악
음악을 한 곡 다 듣기도 전에 서준이 형 분량 다 끝난다고. 지금 제가 뭐 얼추 맞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기린씨 NFT를 봤어요. 뭐. 아니 이걸 아니 이게 뭐야? 좀 배신감 느끼는데. 아니 근데 지구인 역전 직전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예. 이게 좋은 거죠. 이게. 아니 이거 그러니까 뭐 언제였지? 이기고 나서 찍었나 뭐 역전하고 나서 찍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게 나왔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얼른 뭐 또 주제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라도 얘기를 해볼까요? 시간이 뭐 많이 지났으니까 이게 저는 이제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CBDC가 크립토의 뭐 호재 뭐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CBDC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그 드러블에 이어서 국내에서만 쓰는 거는 그냥 쓰레기예요.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쓰레기. 근데 국제 간 결제에 블록체인을 활용한다?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이제 스위프트망 대신에 이걸 쓰겠다고 하는데.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무슨 블록체인을 쓸 거고 네. 어떤 국가가 주도를 할 거냐 그 개발에 대해서 네. 그런 이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맨날 그 연구 없다 식으로 이제 연구만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리플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네, 그래서 그 리플이 희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민간 기업에서 나와야 돼요. 민간 기업에서 나와서 그걸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이거 리또속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저는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해외 송금업을 하고 있는 대표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서클은 변질됐다. 네. 그분 말씀으로는 서클은 변질됐다. 해외 송금이 아니라 오히려 신용카드 이런 쪽으로 아마 풀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스테이블 코인 하니까. 네. 해외 송금에 가장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는 자기가 생각하는 리플일 것 같다. 그래서 해외 송금 업 자체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모두 다 대체하기는 어려운데 네. 이제 어떤 뭔가 새로운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꼽으라고 한다면 자기는 리플을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CBDC가 크립토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은 뭔가 국가가 움직일까라고 하는 시그널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줄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리플이 국가에서 CBDC를 안 하게 되면은 리플 자체도 이제 아예 절대 안 돼 이렇게 되는데 CBDC 하니까 리플이 있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좀 더 우호적이 되고 뭔가 개방형 네트워크를 활용한 송금 케이스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CBDC의 말도 안 되는 연구들이 필요는 하다. 그러니까 약간 계륵 같은 거예요. 그냥 없어도 되는데 그냥 나라에서 해? 그럼 블록체인 되겠네? 이런 일반인들의 인식이 있으니까 그 정도. 그리고 가격은 아무 상관없다. 가격이 상관 있는 거는 저기 미국에서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유동성이 그때 풀려야지 그게 뭐 오르지. 백날 CBDC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코인 사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뭐 나라에서 아무리 뭐 CBDC 밀고 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 개미들이 그 정도로 형편없는 호락호락하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CBDC 그 자체는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고 어차피 보여주기식이다.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연구가 블록체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주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민간에서 개발된 어떤 기술들이 이제 사회에 비집고 들어갈 여지들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왜 그냥 보여주기를 하는 걸까요? 만약 보여주기 식이라면 그냥 이게 사실 본인들이 진짜 할 생각이 없고 뭐 미래 기술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보여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그 부분이 있어요. 민간에서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그래서 펌핑이 나쁜 게 아니라 예전에는 블록체인에 관심도 없었는데 이 개미들이 자꾸 이 비트코인을 하도 많이 사가지고 이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자꾸 범죄에 쓰여. 근데 이제 국가가 뭔가 대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제 막 이거 가지고 송금하자 막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난리란 말이에요. 국가를 막 뒤흔들고. 근데 국가가 대응을 안 해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무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막 나오고 있고 뒤흔들고 있는데 국가는 그러면은 이거 때려잡기만 하고서는 뭘 육성하냐. 네. 그게 민간의 요구사항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보여야 돼. 네. 근데 계속 이제 자기들 하기 싫은데 CBDC 연구 옛날에 한국은행 저기 2명 있었대요. 그 계약직 2명. 보고서 쓰는 사람들. 근데 그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 걔네들이 가만히 안 있거든. 지금 봐봐요. 고박스 신고 수리 안 해주니까 지금 막 들고 일어나고 지금 금융위에서 그 전화해가 개인이 금융위에 전화했대요. 그래서 금융위가 전화를 안 받는데. 그래서 소비자를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예요. 고박스 신고 수리도 안 해주는데 너네들이 이 산업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계속 이래요. 금융위에 전화하는 개미들이에요. 우리나라 그 민족 의식이. 왕개미들이. 사실 재밌는 게 이거 사업하는 분들은 금융위를 되게 무서워하지만 일반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융위? 너 한번 맞아볼래? 이렇게 진짜 그래요. 이런 스탠스이기 때문에 진짜 그래서 그 공무원이 국민을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딱 이래요. 그렇죠. 금감은 동네 국이에요. 가가지고 공매도나 쳐 막으시지. 너 한번 신고 한번 맞아볼래? 그리고 금감은 벌벌 떠는 거예요. 뭐 주식 저기 증권사 대표들은 막 조지잖아요. 민간에서 전화 오면 이제 막 난리 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도 좀 그런 구조적인 게 조금 있나? 그거는 모르겠어요. 외국은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우리나라는 그래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화 한 방 때리고 니네 뭐 하냐. 그 다음에 청원 이제 신문고 있잖아요. 거기에 막 올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나 하기 싫은데 뭐라도 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기 싫으니까 연구만 하고 있는 연구. 그것도 이제 사실 한계가 있지. 이 사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 전투개미님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분들인데 얘네들이 이게 지금 이 보여주기식으로 이제 대충 이제 하고 시간만 때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지금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만 방치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일인가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있어요. 공무원의 바람은 진짜 내 손을 떠날 때까지만 버티길. 아니. 공무원은 지금 이게 잠잠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딱 하나의 소원이에요, 그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기를. 그러니까 어떠한 그 시장의 변화가 있지를 말기를이 공무원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고서만 내고 연구했다라고 얘기만 계속 하면서 시장이 조용해지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딴 부서 가기를. 그러니까 사실 CBDC가 안 되죠. 사실 차스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 첨언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걸 연구를 한다고 사실 CBDC가 도입될까 했을 때는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먼저 연구해서 CBDC가 도입된다? 그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고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지금 금융 시스템이나 은행에 있는 그런 코어 뱅킹 시스템도 거의 거진 다 해외에서 사온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게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인 거고 지금도 코볼이나 이런 거 1970, 80년대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금도 그 개발자 구인구직 게시판에 가면은 그 금융권에서 그런 걸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언어를 지금도 2023년도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완전히 대체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꿈 같은 이야기예요. 5년, 10년 안에. 그러면은 가능한 거는 이제 사와야 되는 거고 외국에서 도입할 건데 이제 그 도입에 대한 연구를 사실 사전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해도 외국에서 누가 먼저 잘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부터가 선행돼야 우리나라도 미국이 해야 돼요. 판단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때 예전에 은행들이 IBM 메인프레임 같은 거 이제 IBM 같은 데서 사오거든요, 결국. 지금도 그 2000년대 중반에 차세대 해가지고 마이그레이션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개발자 게시판에 가면은 거기 들어가면 넌 뒤진다. 이런 얘기들 많았으니까. 사실은 나오는 얘기들을 듣고 이거 그러면 우리도 CBDC 우리는 하나 이거를 믿는 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고 그냥 이제 나중에 언젠가 사서 할 수도 있으니까 지켜보겠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는 IT 역량들이 많이 좋아져서 카카오나 지금 약간 금기시되고 있는 클레이튼 같은 데도 이런저런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이거를 딱 먼저 도입한다라는 거는 좀 아직은 좀 믿기 어렵다. 근데 이게 CBDC가 되려면은 네트워크를 먼저 써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반미 세력이 해줘야 돼요. 왜냐면 지금 금융망은 미국이 만든 거였기 때문에 반미 세력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만들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반미가 어디겠어요. 그 중국 뭐 이런 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폐쇄적으로 쓸 건데 그러면 또 아니 사회주의 체인이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빅브라더에 들어가는 거냐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아주 어렵죠. 근데 비트코인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반미 하니까 반미 먹고 싶네. 네. 아무튼 참 이게 CBDC가 저도 항상 보면은 이게 너무 이제 크립토가 탈중앙화를 가지고 뭘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좀 국민들, 그 대중들한테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그 규제 기관에도 뭔가 이제 미운털이 박혀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게 계속 이제 이런 일반적인 코인들, 토큰들을 설득을 해 나가는 작업을 계속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조금 한 발 물러나서 CBDC, 이제 중앙에서 발행하지만, 어쨌든 사용성 있는 것들을 조금, 어쨌든지 간에 실사용 사례라고 볼 수 있잖아요. CBDC도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기술의 실사용 사례. 아, 근데 국가 앱들은 쓰레기들, 진짜 국가에서 만든 앱들은 진짜 쓰레기예요. 저는 너무너무 깔기 싫어요.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거를 왜냐면은 여기 각종 문서 관련된 뭐 앱도 있는데 별점들이 다 2점 욕밖에 없어요. 보안 프로그램 깔아야 되고 막 뭐 국가 심의해야 되는데 저는 정부에서는 제발 IT 서비스를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민간 쪽으로 오히려 그냥 차라리 카카오나 네이버에 차라리 뭐 하거나 아니면은 뭐 딴 데에서 하게끔 해주지. 그 국가에서 자꾸 문서, 막 정부24, 뭐 문서24 앱 그 별도로 깔아야 되는데 막 그 인증도 제대로 안 돼요. CBDC는 그냥 앱을 그냥 아예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은행에서 은행 앱에 있는데 거기에 뭔가 이제 그 CBDC 뭐 탭이 있다거나 차라리 그 그 인터넷 은행 뱅킹 있잖아요. 그 저기 K뱅크라든지 카카오뱅크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게 좀 좋아요. 나라에서는 그냥 허가만 해주지, 허가만 해줘야지 자꾸 뭐 만들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쓰레기예요. 그러면은 체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CBDC는 사실 실사용 사례가 된다고 해도 필요 없다. 좀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아니죠. 사용 사례가 있으면은 좋은데. 그걸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가 주도하는 앱을 만드면은 진짜 그거는 정말 큰 코끼리 똥 나와요, 그거는. 그러니까 실제 도입했을 때 제일 좋으려면은 결국 도입해서 그 어떤 인프라 비용을 줄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종이로, 종이 찍는 비용, 종이 옮기던 비용, 그 종이 뭐 인식해가지고 DB에 옮기던 비용. 결국은 이제 그게, 우리 CBDC 하면 너네, 우리나라 이제 세금 몇 % 준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건데, 도입했는데, 그거를 유지하느라 비용이 더 늘어. 세금이 더 늘어. 그러면 이제 욕을 먹는 거게 되겠죠. 네. 저는 카카오가 주도하는 거는 좀 반대인 게, 그랬다가 클레이튼이 CBDC 되고. 저는, 그러니까 제 의미는 뭐냐면 카카오가 주도해라가 아니라 민간 쪽으로 맡겨야 된다. 이런 그 CBDC 이런 것들은 나라에서 행정 문서 만드는 그때 그 시절이랑 IT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그냥 민간 연합체 같은 걸 구성을 해야 되나? 그 연합체도 다 필요 없고 그냥 이제 그냥 승인만 해주면 돼요. 그냥 우리 저기 가상자산 사업자 승인하는 것처럼 승인만 해주고 그 회사만 관리를 하면 돼. 국가는. 괜히 뭐 만든답시고 막 하면은 진짜 그거 그러면 업데이트 어떻게 할 거예요? 막 버그 나면은 또 저기 SI 업체 모집합니다. 버그 이거 뭐 고치는 사람 모집합니다. 그 다음에 경쟁해야, 입찰해야 되고 막. 지금 버그 나가지고 CBDC 보내지지도 않는데. 행정 처리가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그럴 바에는 그냥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뭐, 결론은 CBDC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걸 누가 하느냐. 네, 그렇죠. 네, 달렸다. 라고 정리하면서 한 줄로 평 또 해볼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리플 40 올랐더라. 들어가야 되나. 오늘 근데 간만에 체스님이 리플에 대한 긍정적인 멘트를 해주시지 않았나? 저는 리플을 되게 안 좋아했는데, 원래 안 좋아했어요. 항상 깠잖아요. 근데 최근에 해외 송금 하고 있는 그 대표님이랑 얘기를 해보면서 되게 다른 인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랑 뭐 이렇게 예전에 뭐 탈중앙화 뭐 이렇게 되는데 ETF 때도 그렇고 지금 다 뭐 그냥 중앙화 되고 있는 마당에 중앙화로 욕할 게 아니라
뭐 하여튼간에 뭐 찍먹 블록체인이라도 뭔가 이제 새로운 거를 만드는 데는 이제 응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많이 이제 타협을 한 거죠. 예전에는 뭔가 사토시 정신에 꽂혀 있는 그냥 그 약간 그런 외골수적인 그런 거였다면은 야, 안 된다. 사토시 이런 거는 안 된다. 이미 저희 ETF 승인 이런 거 되면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럼 나쁜 건가 했을 때는 또 이제 그렇지만은 않다. 그렇죠. 한 발짝씩 전진하는 거죠. 뭐 네. 혼전에 막 빅스텝을 밟기는 어려우니까. 맞아요. 네. 지금 SEC 소송도 견딘 리플인데, 네. 뭐 또, 그렇죠. 대단해요. 네, 그것도. 네. 네, 대단해요. 이제는 뭐 좀 예전처럼 막 그렇게 무시할 만한 그런 마음은 아닌 것 같고, 네, 아무튼 응원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CBDC의 성공은 전투개미의 전투력에 달렸다라고 하겠습니다. 아, 민원을 많이 넣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옆에서 견제를 해야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과물이 어느 정도 좋게 되니까. 왜 막 그러잖아요. 기획자와 개발자의 관계도 계속 이 싸우는 한이 있어도 계속해서 푸시를 해야지 결과물이 뭔가 그나마라도 좋게 나온다. 뭐 좀 그런 것처럼 같은 원리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 사올 것인가? 뭘 어디 CBDC 하더라도 CBDC 결국 요. 사오지 않을까. 네. 그 시스템을. 자체 그 개발은 아마 쉽지. 왜지? 네. 아무리 이게 생각해봐도 결국은 사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미국에서 사오겠죠, 뭐 미국. 네. 미국에서 사오면은 또,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나올 것 같아. 또 미국가 사온다고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 나올 것 같아. 우리가 미국의 개야 그러면서 또 시위하고. 신토부리 하면서 막 또 그럴 텐데. 아무튼, 뭐, 이거 정치적인 발언은 아니니까, 뭐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블록체인 324화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추운데 지금 밖에 눈이 온대요. 근데 이제 첫눈 여러분들 뭐 이미 맞으신 뒤겠지만 그 첫눈 잘 즐기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과 재밌는 정의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